자, 반갑습니다. 자, 시험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2025년입니다. 6월 21일 날,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교육청, 경북, 인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에 저는 시험을 직접 응시를 해가지고, 보건과 관련돼서 라이브를 바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조 원리 12문제 다 복원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 유튜브 라이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21일 날 같이 시행되었던 서울시 문제는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개된 문제 가지고 어느 범위에서 출제됐고 앞으로 시험 준비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될지 대응하시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자동차 일반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일반에 이제 공학과 관련돼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자동차가 주행할 때 저항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 주행 저항에는 구름 저항이 있고, 공기 저항이 있고, 등판 저항이 있고, 가속 저항이 있다. 이 4개의 저항을 다 더해서 전 주행 저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 뭐다? 공기 저항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출제가 된 부분은 이제 차량의 무게와는 뭐다? 무관하다. 요 내용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출제가 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옳지 않는 것을 물어봤고요. 차량의 무게와는 무관하다. 요 내용은 어차피 맞는 거니까 요 내용 포함해서 어떻게 선제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차량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그 공기 저항이 이제 공기 저항 계수가 있죠. 공기 저항 계수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전면 투영 면적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 이제 공식을 풀어서 설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의 형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그 300제에서 그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신다면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선지해서 답이 안 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3번인데 자, 기온이 높을수록 공기 저항이 증가한다. 자, 이거는 우리 가솔린 전자제어 엔진 하면서 일부 설명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면 답을 고르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다는 부분인 거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같은 부피 내 같은 공간 내에 산소 밀도, 공기 밀도로 들어간다. 공기 입자 밀도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공기 입자 밀도 떨어지는데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전면에 부딪히는 입자들은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온이 높을수록 어떻게 한다? 공기 저항은 오히려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경우에 증가할 수 있겠어요? 기온이 낮을 때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왜? 같은 부피 내에서 입자가 좀 촘촘하게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음 중 공기 저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본적인 내용 전부 다 아우르고 여기에 이제 응용까지 살짝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단답형으로 이거는 이거다라고 물어보는 문제의 수는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이 내용을 이 부분에 응용해서 적용시킬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부분으로 좀 조금씩 문제가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의 12페이지에 방금 설명드렸던 그 공기 저항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300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형상에 따라 저항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도 기존에 이제 2016 경기, 2021 경기 하반기 기출문제 이것도 300제 단원별로 이제 문제를 요약한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만 잘 따라오시고 기본서 잘 학습하시고 강의 듣고 그다음에 300제 문제까지 풀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 예를 들면 전압조정기입니다. 전압조정기 할 때 요런 안에 내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에 관련된 설명을 했었죠. 그럼 요거 하면서 관련된 부품에 대한 이름을 싹 다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로터가 감겨져 있는 코일도 있고 브러쉬, 슬림링, 스테이터, 코일 구성에 대해서 전부 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교류 발전기 구성품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로터 포함이 되고요. 여기 있잖아요. 슬림링, 스테이터 전부 다 여기 그림에서 다 포함이 될 수 있고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어떻게 전압이 만들어지고 또 과충전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싹 다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아신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르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정류자는 우리 기동 전동기 DC 모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류 모터를 어떻게 발전기로 한 게 직류 발전기 따로 있잖아요. 뭐 거기에 구성이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뭘 물어봤는데 교류 발전기 구성품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뭐 정류자를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좀 평이하게 답을 고르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3번입니다. CRDI죠. CRDI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고압으로, 그죠? 고압으로 다이렉트로, 커먼 레일 다이렉트 인젝션이죠. 그래서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고압 직접 분사 엔진이다. 어차피 연소실이 직접 분사를 하니까 뭐 1500바까지 올라가게끔 초배 이상도 올라가지만, 그래서 그렇게 고압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직접 분사 엔진이다.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자, 저소음 저공해 엔진이다. 저소음 저공해 디젤 엔진 시끄럽다고 얘기 들었는데 애매한 거죠. 그럼 일단 삼각형 해놔요. 조금 애매하다. 가솔린 비교해서 한 건지 과거에 뭐 분사 펌프 있는 기계식과 비교한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세모를 해놨다 치고 그다음 다음 선지 보는 거죠. 한 사이클당 연료를 1회만 분사한다. 여기서 딱 명확하게 답이 보인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게 애매하다서 치더라도 우리는 뭘 배웠다? 다단 분사란 걸 배웠잖아요. 다단 분사. 그래서 예비 분사, 주 분사, 사후 분사. 그럼 예비 분사 왜 하는데? 부드럽게 압력 올린다. 착화 지연 막기 위해서. 주 분사 때 메인 연료 쓰게 되고, 후 분사 때 배기가스 중에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어를 또 하게 된다. 그렇기 위해서 후 분사를 한다라는 부분을 아신다라면은 이게 애매하더라도 명확하게 뭐다? 3번이 답이구나. 라고 골라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저소음 저공해 엔진은 과거에 이제 기계식 분사 펌프와 비교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구나라고 이제 명확하게 답이 3번이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주어진 4개의 선지 중에서 명확한 답 하나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애매한 게 있으면 나머지 선지를 봤을 때 내가 배웠던 내용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신을 가지고 고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뭐다? 기본서 회독을 열심히 해서 내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머릿속에 확실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슈에 의한 정확한 연료 제어가 가능하다. 당연히 전자제어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우리 뭐 기본서에 보시게 되면 145페이지에 예비 분사, 그다음에 주 분사, 후 분사 요거와 관련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개념만 알고 있었다라면 뭐 답을 고르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가 2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VCU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서 전반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장치 CU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력 제어 장치 안에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선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전력 제어 장치 안에 VCU가 있고, VCU가 하는 역할이 뭔데? 모터 구동, 공조 부하, 회생 제동, 그다음에 고전압 냉각 장치, 그다음에 클러스터 계기판까지, 계기판 클러스터까지. 모든 전반적인 제어에 관여한다라고 되어 있던 부분인 거죠. 수업할 때, 인강할 때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서 이것도 열심히 봤다라면, 고전압 배터리, 이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기능이구나. 딱 답 고르는데 어려움은 없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무난하게 답 고를 수 있었고, 뭐 조금만 응용하는 부분만 있었지만, 뭐 크게, 답을 못 고를 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죠. 우리 냉각 장치 할 때 그 기본서에 보시게 되면 보충 내용에 명확하게 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식을 활용을 해서 과거에 어떻게 22년도 전남에 이 식을 가지고 수식을 넣어서 문제를 푸는 내용까지도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명확하게 답이 이렇게 앞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식을 간편하게 표현했지만 원래 식은 이렇게, 원식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우리가 배웠을 때 구품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구품 대신 사용품이란 용량, 사용품이라는 단어만 바꿨지 나머지 식은 똑같이 표현이 되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기본서 300제 내용만 잘 따라오셨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6번에
또 나왔어요. 6번에. 뭐, 냉방장치 또 나왔지 않습니까? 냉방장치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는 냉매의 순환 순서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워낙에 이제 많이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선지 내용으로 녹여 넣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우리 팽창 밸브 쓰는 방식이죠. 팽창 밸브 쓰는 방식에 너무너무 연습을 많이 했던 순환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큐뮬레이터 쓰는 거는 우리 그 오리피스 라인이었지 않습니까? 오리피스를 쓰는 내용이었다라고 봐서 팽창 밸브형과 그 다음에 오리피스형 이 냉각 이 이제 되는 과정별로 전부 다 앞으로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안다라면 1번, 2번은 확실히 맞는 내용이다라는 걸 구분하실 수 있고. 자, 3번 보시면 응축기에서는 응축기 자동 제일 앞에 있잖아. 앞에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냉매와 공기 간의 열 교환. 냉매와 공기하고 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지. 왜? 뜨거운 거를 식히니까. 이루어지며 자, 근데 이 공기를 객실에 공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응축기의 위치가 어딘데? 차량 전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실 안에서 열 교환을 하기 위한 거는 뭐다? 증발하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증발기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구분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위치죠. 요거 하면서 얘네들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 보신다라면 당연히 증발기는 객실에 있고 이 내용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증발기로 바뀌어야지만 맞는 내용이 된다라고 해서 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팽창 밸브는 좁은 유로를 통과한 냉매가 팽창하여 압력과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고압에서 그래서 뭘로 바뀌는데 저압으로 냉매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바뀌게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4번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내용을 보면은 요 내용이 틀렸다라고 답을 고르는 거는 무난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인데 이제 얘가 이제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제가 기본서나 300제에 전부 다 언급이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점화 순서 결정하면서 제가 혹시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수업 내용 중에 제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4기통일 때, 6기통일 때 우수식과 자수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강을 좀 꼼꼼하게 보셨던 분들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문제에서 출제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느냐. 자, 1, 3, 4, 2죠. 1, 3, 4, 2가 뭐다? 우수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1, 3, 4, 2, 4기통일 때. 이렇게 가면 우수식이고, 그 다음 반대로 가면 뭐가 된다? 자수식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수식이 될 때는 1, 2, 4, 3이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얘기했다?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1, 5, 3, 6, 2사가 1, 5, 3, 6, 2사가 역시 뭐다? 우수식이 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했어요. 이거 이제 반대가 될 때 뭐다? 자수식이 된다. 그럼 자수식이 되면 1, 4, 2, 6, 3, 5가 된다. 그래서 기준을 뭐만 기억해 두시면 된다? 우수식만 하나 기억해 두면 된다. 그럼 그걸 반대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반대로 돌렸을 때 뭐가 된다? 자수식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펜벨트 쪽에서 시야를 놓고 봤을 때 어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수식, 자수식이 결정이 된다. 그 부분까지 설명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인강에서 언급이 되었던 터라 기본서하고 300제에서는 따로 언급을 드리지 않았던 나머지 기본서 설명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됐던 부분이라서 좀 꼼꼼하게 강의를 잘 듣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변별력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건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는데 6기통이면 우수식을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 1, 5, 3, 6, 2, 4가 우수식이야. 그럼 이게 우수식이면 자수식이 오고 반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 4, 2, 6, 3, 5 이렇게 답을 뭘로? 2번으로 고르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7번 문제가 뭐다? 변별력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8번도 조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8번도 이거는 이제 우리 전기자동차 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 혹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하면서 기본서에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하고 방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 이
단면도를 놓고 제가 설명을 또 플래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튬이 이온화가 돼서 전자는 이렇게 도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전자를 잃은 이온은 지금 보시는 분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이게 이제 방전이고 뭐 충전이고 방전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8번에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할 때 리튬 이온은 뭐야?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죠.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할 때 뭐를? 분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와 묶어가지고 리튬 이온 배터리 분리막은 전극 간의 단락을 방지하고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뭐야? 전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다공성 구조를 가진다. 자, 전자에는 뭘 통해서 이동한다? 도선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는 거는 전기 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뭐 분리막을 이동하는 건 누가? 전자를 잃어버린 리튬 이온이 그렇게 이동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연습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도 나왔었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 셀당 전압은 뭐다? 3.75V, 3.7V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뭐 교육청에서 또 기출문제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뭐 그것도 같이 묶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전에 그 리튬염을 많이 활용을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물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튬이 화학 반응이 워낙 격렬한 녀석인데 거기에 수분만 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에 리튬이온을 녹여갖고 만들면 난리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내용이고 맞는 내용은 뭐다? 1번이다 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지만 명확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않나 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7번 문제가 가장 변별력을 주기 위한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출제될 확률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변별력 문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가 이제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학습을 해야지만 명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자, 9번도 이제 기동 전동기와 관련된 건데, 기동 전동기와 관련된 것도 과거에는 좀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뭐 설명을 어느 정도 좀 듣고 이해를 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거는 직류 직권 전동기 제가 300제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동기에 걸리는 부하가 커지면 뭐다? 토크가 커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동 전동기가 돌아갈 때 엔진의 저항이 커져. 특히 뭐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저항이 커진다고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에 점도가 높아져가지고 크랭크 쭉 회전하는데 저항이 많이 걸려. 저항이 많이 걸리게 되면 이게 어디로? 플라이 휠로 그대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피니언 기어가 플라이 휠 돌리기가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부하 걸리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니언 기어가 어떻게 전기자를 통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전기자가 회전하는 게 어떻게 된다? 부하가 걸리면 늦어지게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전기자 뒤에는 누가 있다? 정류자가 브러쉬와 닿아 있다는 거죠. 그럼 브러쉬, 정류자는 다시 정류자 편 쪽에서 얘기할 수 있고 정류자 편과 브러쉬가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회전이 당연히 부하가 걸리면 회전수가 느려지게 되니까. 그래서 회전이 느려지게 되면서 어떻게 전류가 흘러가는 시간이 커지게 되고 그 전류가 흘러가는 시간이 커지는 만큼 토크가 증대하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게 뭐다? 직권식 직류 전동기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 앞에서 수업할 때 요구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야지 어떻게 명확하게 문제의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을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뭐 구조가 복잡한 거는 우리 직권, 분권, 복권이 있었잖아요. 복권이 뭐다? 구조가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 일정한 거는 뭐라고 했어요? 분권식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동 시 회전력이 크고 기동 후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 기동 시 회전력이 큰 거는 좋아요. 근데 속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도 3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르면 되는 건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제에서 문제 풀면서 언급이 되었던 그런 내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7, 8, 9가 좀 어려웠네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도 7, 8, 9, 10이 다 어려웠네. 그러고 보니까. 자, 내연기관 사이클에서 설명하는 것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기본서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도 제가 인강하면서 이렇게 PPT 내용을 띄워가지고 수업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 연료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고 이론적 연료율을 구하는 공식에다가 압축비를 하나씩 대입시켜가지고 압축비가 어떻게 한다? 커지게 되면 이론적 연료율은 어떻게 한다?
높아지게 된다. 근데 실제 실제 가솔린 엔진에서는 이거 이상 압축비가 더 이상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한다? 조기 점화에서 노킹이 발생되기 때문에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아신다라면은 오토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압축비가 증가할수록 연료율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란 걸 고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밀러 사이클은 애킨슨 사이클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내연기관이 들어가는데 이 내연기관은 전동 모터와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출력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구학적으로 압축을 짧게 폭발을 길게 하는 게 이제 애킨슨 사이클 엔진이었고, 이 애킨슨 사이클 엔진 쓰려면은 이제 기구학적으로 부피가 커지고 불편하니까 어떻게 한다? 기존 내연기관 오토 사이클을 어떻게 좀 개량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즉 밸브 타이밍을 가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압축을 짧게 폭발을 길게 만든 게 밀러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친환경 자동차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좀 심도 있게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거의 후반부에는 단편적인 지식까지 풀 수 없는 문제가 되어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젤 사이클은 압축 착화 방식의 기관에 적용이 되죠. 그리고 정적, 정압. 그죠? 정압이니까. 디젤은 정압만 있잖아요. 복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고요. 이상적인 사이클과 달리 실제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된다? 흡배기 행정에서 당연히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가고에 어떻게 와류도 생기고 손실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은 명확하고요. 학습했기 때문에. 4번이 애매하더라도 1번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고르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1반에 지금 7, 8, 9, 10은 어려웠죠,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훈청입니다. 보훈청을 보시게 되면은 1번에서 5번 문제까지 동일하고요. 6번부터 이제 평이한 문제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번보다는 보훈청이 조금 문제가 좀 수월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즉 과거엔 서울시에서 출제했던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 한 4문제 정도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습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면, 회독을 적어도 한 4번, 5번, 5번 이상 하셨던 분이라면은 답을 고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6번부터 한번 보죠. 보훈청 문제야. 자, 윤활유의 기능으로 윤활유의 육대작용,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대작용하면 아닌 거 방음작용이라고 쉽게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7번도 너무 쉬웠어요. 같은 친환경 자동차였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전기를 모으기 위해서는 직류 배터리가 필요하고, 자동차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 모터, 전동 모터는 교류 교류 동기 모터를 많이 쓰게 된다. 그럼 직류를 교류로 바꿀 필요도 있고, 회생 제동에서는 교류 모터에서 발전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교류 발전이 되어서 직류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전원을 바꿔주는 장치가 있다. 그럼 그 장치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된다? 직교인 AD 컨버터로 암기하면 편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전압 배터리 직류 전원을 교류로 변환하의 모터에 공급하고 싶어 하면 직교인, 딱 이렇게 답을 바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나머지는 이것도 많이 언급이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보훈 문제가 좀 쉬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8번도 너무 쉽죠. 그래서 보기에 해당되는 게 뭔데? 압축이 올라갔어. 압축 올라가가지고 상사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압 플러그에서 전기적 불꽃을 준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뭔데? 동력, 폭발 행정이잖아요. 그래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8번 문제도 굉장히 좀 평이하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부분이고요. 윤활장치에서 유압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기본서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이거는 제가 또 플래시를 통해서 구조학적으로도 충분히 풀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무난하게 답을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딱 지금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선지에 맞는 내용으로 나와 있죠. 오일량이 부족하게 되면 공기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라인에 공기가 차죠. 그럼 압력이 낮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을 1번이라고 무난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10번과 관련돼서 그나마 좀 어렵게 냈었는데, 삼원 촉매 장치는 우리 어디 썼는데? 가솔린 전자제어 엔진에서 COHC, NOx 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삼원 촉매 장치이지 않습니까? 그럼 디젤은 우리 CRDI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CRDI 엔진에서
배기가스 유해물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SCR, LNT, NSC라고도 얘기를 하죠. PM 저가장치, 그다음 DPF, CPF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젤 산화 촉매장치, 사문 촉매장치가 아니라 뭐라? 디젤 산화 촉매장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뭐냐? 답 1번으로 무난하게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훈청의 문제는 뭐 과거처럼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일반 문제는 한 4문제 정도 변별력을 이용하는 문제가 충분히 좀 포진할 수 있었고 여기서 한 2-3문제까지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게끔 문제를 좀 구성했다라고 봐집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커리큘럼 따라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셨다라면은 뭐 만점 받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우리 6기통 자수식 같은 경우는 뭐 한 문제 정도 틀릴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무난하게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서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서도 좀 잘 보셔야 되고, 이제는 기본서만으로도 조금 부족하게끔 변별력을 위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300제와 인강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5년 서울시 출제 문제 가지고 해설 강의를 도와드렸던 이윤승 강사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